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를 보면 금발머리의 외국인들이 어찌나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잘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외국인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한국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농담도 하고 되려 한국인을 웃기기도 하니까요. 국제화 시대 하는데 그런 것들만 봐도 확 느껴진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금발머리 며느리를 둔 시엄마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막걸리 양조장을 하고 있는 저는 17 어린 나이에 줄줄이 아들 셋을 낳았어요. 둘째, 셋째 모두 동네에서 짝을 만나 양조장 대를 이어 열심히 일해주고 있고요. 첫째가 유독 유별났죠. 이렇게 총구석에만 박혀서 막걸리를 만들었다가는 동네 잔치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술도 배우고 참고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미국으로 야반도주를 했지 뭐예요. 남편의 통장 하나를 몰래 빼돌려서는 말입니다.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서요. 첫째가 몇 년을 소식 없이 지냈어요. 가족들이 걱정을 하던지 말던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3년이 넘어갈 즈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노란머리 외국인 여자와 함께 말이죠. 놀란 가족들에게 첫째는 그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미국에서 3년간 동거한 여자라며 결혼식을 미국에서 둘이 했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뒤로 넘어가고 둘째, 셋째네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또한 휘청했습니다. 아무리 엉뚱한 녀석이지만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오다니요. 그 금발의 며느리는 저희가 알아듣지 못할 말로 첫째에게 뭐라 하더군요. 엄마, 이 친구는 클레어야. 앞으로 클레어라고 부르면 되고, 엄마 너무 예쁘시대. 한복도 잘 어울리고, 잘 부탁한대. 집안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첫째뿐이라서 소통부터가 막혔어요. 솔직히 온 첫날부터 그 금발의 며느리에게 제정신이냐,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냐, 너희 집 부모님은 아시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고 싶었는데 영어를 못하니 자동적으로 말이 막히더군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그래도 같이 계속 지내면서 한국말을 잘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금발의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한국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간을 내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모로 애를 썼어요. 저희 가족들도 때 아닌 영어 공부를 하였고 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영어로만 이야기할 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 거의 대부분의 소통 방식이 손짓, 발짓이었죠. 꼭 원시시대 사람들 같았습니다. 양조장이다 보니 새벽 일찍부터 온 가족이 다 매달려 일을 시작해도 손이 많이 부족했어요. 당연히 금발 며느리도 도와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늘 새벽부터 온 집에 술 냄새가 가득해요. 그게 일상이고요. 그런데 금발 며느리가 술 냄새에 몇 번씩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썩은 악취가 난다면서 말이죠. 막걸리 특유의 그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더군요. 방 안에 콕 박혀서 며칠을 안 나와서는 억지로 밖으로 끌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몇 겹씩 껴대고 어찌나 유난을 떨던지 이래저래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외국인만 아니면 그냥 벌써 몇 마디 매다 꽂았을 겁니다. 게다가 첫째와 금발 며느리가 어찌나 붙어서 야단들인지 눈꼴 시려서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있던지 말던지 쪽쪽대고 며느리는 첫째가 모그리도 좋은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껴안고 있는데 집안 어르신들도 그 꼴 보기가 민망하신지 한 번씩 나와보시는 것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죠. 둘째네와 셋째네 아이들이 못 모르고 막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삼촌이랑 숙모랑 맨날 뽀뽀하고 I love you 막 이래. 애들은 꼭 이상한 것만 빨리 배우더라고요.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다고 애들이랑은 멀리 하게끔 하기도 했죠. 너무 남사스러웠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도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던 그 꼴을 한동안 못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공부했던 게 학점이 조금 모자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금발 며느리는 집에 두고 말이에요. 한 학기만 채우면 되기에 반년 정도 필요했어요. 첫째 아들은 가족들에게 며느리를 맡기며 세상 절절하게 유난을 떨었습니다. 엄마, 이 클레어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면 안 돼. 잘해줘야 돼. 알았지? 제가 무슨 잡아먹을 것처럼 어찌나 걱정을 하던지 지 애미를 그렇게 좀 생각하지 하고는 떠나는 얄미운 아들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들이 다시 미국으로 떠나고 말도 안 통하는 며느리를 두고는 가족들이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첫째가 있을 때는 그럭저럭 소통이 됐는데 저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고 있었죠. 그나마 둘째, 셋째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나았습니다. 영어 유치원도 다녔고 학교에서 줄곧 영어를 배워서 그런지 전달은 이상해도 지들끼리는 알아먹는 듯 했어요. 금발 며느리가 유독 아이들과는 소통을 잘 하고 지냈고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몇 주 정도가 지나고 금발의 며느리는 술 냄새가 꽤나 익숙해졌는지 유난 떨며 몇 겹씩 쓰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아이들과 술지개미 촉감이 좋다며 주물주물 만지고 놀기도 하고 일반 막걸리가 아닌 과일과 섞은 막걸리들은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기도 했죠. 나중에는 조금씩 너무 많이 마셔서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물 먹이고 등 두드려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술 양조장 맏며느리라서인지 몰라도 제가 꽤 음식 솜씨가 좋아요. 특히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더더욱이 말입니다. 막걸리 작업이 끝나면 온 가족들끼리 전이랑 전골을 해서 작게 상을 차려 먹는데 금발머리 며느리가 그게 너무 맛이 좋았는지 술도 못 먹는다더니 안주들과 꽤나 많이 들이켰습니다. 저나 가족들이나 이번에 나온 막걸리 맛을 서로 설명하느라 많이 마시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당연히 막걸리 맛도 안 본 줄 알고 저와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권한 거예요. 못 모르고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마셨고요. 나중에 보니 거의 한 주전자 이상을 혼자 다 마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먹고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금발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욕으로 시작했어요. 욕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온갖 동물들과 그 동물의 자식, 불효자식, 나쁜 자식이 두서없이 출연했죠. 게다가 저와 가족들이 몰랐던 첫째 아들의 미국에서의 방탕한 생활을 술술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니는 몰라. 아들이 어쩌고 살았는지 그 자식 잡놈이야. 아들이 미국 와서 5개월은 돈만 쓰고 놀았어. 나쁜 놈이지. 공부도 안 하고 여자들이랑 술만 먹고 놀았어. 그 여자들 중 하나가 나야. 내가 정신 차리게 도와줬어. 공부하게 했어. 나 좋은 며느리야. 신사임당. 그때 미국에 돌아갈 때 그 녀석 뒤통수를 더 세게 칠 걸 그랬어요. 학비로 쓴 줄 알았더니 미국 가서 거의 반년을 흥청망청 놀았더군요. 미국은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둥 별소리를 다 늘어놓더니 옆에 있었던 며느리가 그 헛소리들을 할 때 이미 다 알아들었던 거죠. 저한테 거짓말 하는 걸 말이에요. 지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 나쁜 놈 오기만 해봐라 벼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책임 안 지고 한국으로 혼자 오려는 걸 겨우겨우 매달려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저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요량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나 몰래 한국으로 오려고 했어. 그래서 나 한국말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잘 못하는 척 했어. 그 망할 놈, 나 못 알아듣는 줄 알 거야. 나쁜 놈이. 금발 며느리의 그 이상한 한국말은
한국 드라마 추노를 보며 배웠다고 했습니다. 첫째를 지칭할 때는 종놈, 잡놈, 죽일 놈, 매질을 해도 시원찮을 놈, 별 놈놈놈이 다 나오더군요. 욕 잘하는 앵무새처럼 한참을 첫째 놈 욕만 하다 취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들놈이 정신 나간 놈 같다가도 애써준 금발의 며느리가 너무 귀엽고 고맙더군요. 제 아들 제가 제일 잘 알죠. 공부한다고 가서 무슨 위인처럼 잘 돼서 돌아올 놈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뻘짓하지 말고 사고나 치지 말고 온전히 돌아오기나 해라 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고 숙취 가득한 금발 며느리에게 얼큰하게 콩나물국을 대령했습니다. 어제 기억은 안 나는지 핫주기같이 입을 다물고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클레어야, 너 한국말 잘하더라. 왜 아무 말이 없어? 어제 이야기나 이어서 더 해봐라. 제가 장난치듯 더 물어도 몰라요, 안 해요 하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금발 며느리는 살림도 할 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척하고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되는데 그나마 배달 일은 참 잘했어요. 시골 촌구석에 금발머리 여자가 돌아다니니 홍보도 되고요. 가까운 거래처에 오토바이로 몇 병씩 보내는데 그걸 며느리가 했거든요. 가게 앞에다가 두고 오기만 하면 돼서요. 며느리의 배달이 끝나면 꼭 거래업체에서 전화 한 통씩 왔습니다. 미국땡 막걸리가 맛있다 하면서 인상이 꽤 남았나 보더라고요. 며느리는 꼭 마지막 배달을 하고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얻어먹고 오느라 타고 올 수가 없었거든요. 주는 걸 다 얻어먹고 온 뒤에는 또 한 차례씩 욕을 한 바가지씩 하는데 첫째 욕은 다 끝났는지 그새 대상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언니, 나 아무나 만나는 술집 여자 아니야. 나도 미국에서 곱게 자랐어. 양반 교수집 딸처럼. 함부로 몸 굴리고 한국으로 도망 온 거 아니야. 노비나 도망치지. 틱이 아니고 클레어라고 불러. 너 나보다 어리지. 어디서 미국 거 술집 것이래. 어린 계집이 위아래가 없네. 둘째 며느리가 금발 며느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초반에 몇 번을 면전에서 뭐라 하는 걸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둘째는 얼굴이 확 빨개져서는 자기 집으로 뛰어 돌아갔고 금발 며느리는 상도덕을 운운하면서 잠들기 전까지 허공에 훈계질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슬슬 금발 며느리 앞에서 다들 입을 닫기 시작했고 중요한 이야기들은 멀찍하게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저희 집 치부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까딱했다간 다들 호되게 혼나고 털렸어요. 술만 안 먹이면 조용하니 막걸리 시음 때도 제외시켰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조용한 사고는 쳐도 나름 드라마 보며 예절이나 효는 배운 건지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한국 사람 못지않게 참 잘했습니다. 일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깍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금발 며느리가 저와 단둘이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올 때 입고 온 옷이랑 몇 벌 안 가져온 옷들이 다 그새 계절이 바뀌어서 입을 게 없었어요. 키가 꽤 커서 집에 있는 옷들은 맞지도 않고 말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꽤 쓸모있는 며느리니 보상을 주겠다고 데리고 나왔죠. 시장에 나와서는 사극에서 많이 보던 거라고 호떡이나 찐빵들을 어찌나 먹어대던지. 그래도 낯선 타국에 와서 처음으로 신나하는데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과자 가게 앞에 멀뚱하니 멈춰 서 있더니 카라멜 하나를 집어들고는 막 우는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카라멜이라면서요. 아무리 밝아 보여도 고향 향수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미국에 돌아가고 싶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냐고 물었죠. 첫째 아들에게 말해서 같이 가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가기가 너무 싫다고 하더군요. 미국 땅에 발도 들이기 싫다고 말이에요. 의외였죠. 그런데 왜 고향 과자에 그렇게 눈물바람이냐 물었더니 어릴 적에 그 카라멜 하나 사달라고 아빠한테 졸랐던 적이 있었는데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았답니다.
발로 채이고 병으로도 맞고 말이에요. 술만 마시면 친아버지가 그렇게나 더 때렸대요. 그래서 그 카라멜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요. 그래서 친어머니도 이모네 집에서 숨어서 살고 집이 있는데 집 없이 떠돌이처럼 살았답니다. 그 말에 안쓰러워서 저는 서둘러 그 가게에 들어가서 땅콩 마신 그 캐러멜 10통을 사들고 나와서는 금발 며느리에게 쥐어 주었습니다. 내가 시장 올 때마다 사줄게. 울지 마. 이가 몽땅 다 썩을 때까지 사줄게. 아가, 그리고 집에 가라고 안 할게. 있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있어. 그랬더니 그제야 눈물을 좀 거뒀습니다. 여름옷을 조금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장표 옷을 입고 금발 며느리가 돌아다니는데 겨울옷을 입고 왔을 땐 몰랐는데 꽤 오래된 듯한 흉이 많았어요. 어깨나 팔 위쪽, 묶은 머리 아래 목 쪽에 보이는 흉까지요. 말을 좀 듣고 보니 보이더군요. 꽤나 오래간 학대받고 자란 듯 했습니다. 아들이 굳이 왜 며느리를 두고 미국에 가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오후가 되어서 식혀둔 술들을 들어서 공장 안으로 옮겼어요. 몇 옹기씩을 한참을 옮기다가 큰 벌레 하나가 금발 며느리 어깨에 앉았길래 시아버님께서 매일 들고 다니시는 부채로 살짝 쳐서 떼어주려는데 그 모습에 금발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옹기 하나를 깨버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막 고함을 지르셨어요. 이 한 옹기에 정성이 얼마며 시간이 얼만데 이걸 이렇게 경솔하게 깨냐고 말이죠. 저는 며느리에게 들은 게 있어서 해명을 해드리려고 다가갔죠. 그런데 갑자기 금발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리더니 크게 소리치더군요. 소인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에 온 가족이 자지러졌습니다. 정말 너무 웃겼어요. 눈썹이 이마 끝까지 올라갔던 시아버님께서도 그제야 미소를 보이셨죠.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왔냐면서 헛기침 몇 번을 하시고는 깨트린 옹기만큼 술찌개미 더 저으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한국말이 아니라 조선말을 배워온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엉뚱한 말을 하는데 틀렸다고 하기도 뭐하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말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버렸습니다. 금발 며느리가 거래처에 술을 배달하면서 조금씩 술을 얻어먹고 취해 올 때마다 집안에서만 한국말로 주사를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죠. 동네에 나갈 때마다 주민분들이 저희 집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들이 어떻고 둘째는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거고 거의 온 동네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막걸리를 몇 시부터 만드는지 시아버님께서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까지도 다요. 이런 사사로운 말들이 대체 어디서 새는 건가 했는데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금발 며느리가 거래처에 배송 가고 해가 지도록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둘째 며느리와 함께 한참을 찾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배송 거래처에 술판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는 술들을 다 받아먹고 또 이상한 사극말로 떠들고 하니 그 모습이 재미있으셨는지 술을 계속 먹였던 거죠. 둘째는 사고 쳐서 결혼해놓고는 저한테 사고 쳤냐고 뒤집어 씌우고 지는 지가 꼬셔놓고는 나도 지랑 같은 줄 알고 나보고도 꼬셨다고 하고 양심도 없고 어머니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밖에서 여자 아들 데려오고 제가 급히 달려가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더하면 증조부 이야기까지 올라가겠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끌고 온 다음 처음으로 앉혀놓고 뭐라고 했어요. 집안 이야기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면 안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직 술이 안 깨서는 괜찮아요. 김씨 아저씨네는 빚이 2억이 있대. 조만간 넘어갈 거고. 슈퍼집은 바깥 양반이 춤바람이 나서 사내 만회한다고요. 사과나무 집은 사기 결혼이라면서. 다른 집 비밀들까지 술술 이야기를 하는데
혼내던 와중에 저와 둘째 며느리도 본의 아니게 집중해서 듣게 되더군요. 금발의 며느리는 저희 집안 말고도 온 동네 집안 사정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듣고 싶어서 취해 잠들려는 며느리를 흔들어 깨우기도 했죠.